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 24일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즐겁게 만드는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는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총 10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융권을 대표하는 46개의 기업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앞서 금융 공기업 만나봤는데요. 지금은요. 저도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금융협회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앞에 5분 좀 긴장하고 계신데 우리 인사로서 우리 환영해 주시면서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은행연합회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연합회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완필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행연합회 다니기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5년차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업에 계시다가 이제 은행연합회로 네, 맞습니다. 네. 어벤져스로 가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저축은행 중앙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축은행 중앙위에 지금 입사 11년 차인 인사팀의 전지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최대한 많이 알려드려서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 여신금융협회. 네, 안녕하세요. 여신금융협회 3년차 김승희 조사역입니다. 작년 유튜브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하게 됐는데 작년보다 더 솔직하고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명보험협회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보험협회에 근무한 지 13년 됐고요. 경영지원부에서 인사 채용 담당하고 있는 유강래 수석입니다.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 참석이 처음인데 첫 참석이니만큼 여러분께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보험협회 총무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준호입니다. 올해로 입사 12년 차 과장이고요. 현재 회사에서 채용과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협회라서 그런지 이름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 요거 정도는 저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구체적으로 협회라서 그런지 더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재직 중인 회사는 어떤 곳인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연합회부터 할까요? 저희 은행연합회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은행업권을 대표하는 금융협회로 저희가 1928년 경성은행 집회소로 설립된 이후로 지금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23개 정사원 기관과 그 외국은행 국내 지점 34개가 지금 준사원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원 기관들을 대표해서 은행 공동 제도 개선, 정책 건의, 그리고 공동 현안 사항 해결 등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업권 홍보나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교육을 비롯해서 이제 은행이 사회에 이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비롯한 ESG 경영 지원 업무도 최근에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중앙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저축은행 중앙위는 1973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저희 저축은행 중앙회가 하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축은행과 금융당국 간의 가교 역할로서 제도 개선 지원 업무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로 지준 예탁금의 수익과 운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총 79개의 사가 저희 회원사로 있는데요. 그 저축은행들이 사용하는 공동 전산망도 저희가 그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고요. 그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좀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흔히 아는 카드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리스알브로 익숙한 캐피탈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걸 하는 신기술 금융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런 금융회사들을 대표해서 뭐 국회나 정책기관 그리고 언론 이런 데를 상대하면서 법률 제도 개선 업무를 주요로 하고 있고요. 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 보호, 자율 규제, 뭐 금융 교육, 업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보험협회는요? 네, 저희 생명보험협회는 1950년 설립되어서요. 70여 년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생명보험회사를 대표해서 생명보험회사 간 상호 협조를 통해 생명보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험 전문 기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해보험협회요. 네, 저희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상호 간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저희 손해보험사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요. 올해로 창립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손해보험사 19개 손해보험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손해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 과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며 정책 당국에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익적인 업무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 보험 사기를 예방하거나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그리고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뭐 상담을 제공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라든지 아니면 손해보험 광고물 심의 그리고 손해보험 모집 관련돼서 뭐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이런 저희 업권의 자율규제 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었는데요. 우리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 중앙회의 회원사는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아예 예.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부분, 그러니까 회원사들이 겹치진 않는다. 좋네요. 경쟁자는 아니었던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각 회사마다 제가 2개씩 질문을 사전에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은행연합회부터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연합회에는 신입 채용이 많이 안 열리는 것 같은데 경력 채용만 있나요? 이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과거에는 신입 직원을 채용했었는데 현재에는 경력 직원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협회의 특성상 이런 근무 경력이 없으신 신입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 적응도나 퍼포먼스 그리고 또 본인 만족도도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력직만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추가로 좀 질문 드리면 경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경력을 조금 우대하시는지 그리고 도움 많이 되시는지가 궁금해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은행연합회니까 시중 은행이 있었으면 되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은행 산업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포함하는 여신하고 이제 예금을 포함하는 수신 두 가지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근무 경력을 가지셨으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연합회에 들어오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권 담당자랑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당장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당국의 정책 건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은행 산업이나 금융 산업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으시면 적응하시기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저축은행 중앙회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저축은행 중앙회에 특별한 복리후생은 뭐가 있나요? 이게 질문에 있네요. 네, 제가 좀 다른 회사보다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복리후생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그 축하금을 주고 오전 근무만 하고 조기 퇴근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본인이 원하는 날을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념하고 싶은 날이나 특별한 날에 일찍 퇴근을 해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좀 좋은 추억 만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제도인데요. 직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좀 특별한 복리후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4시에 퇴근한 거 되게 좋은데 원래 퇴근 시간이 몇 시인가요? 원래는 당연히 9 to 6로 6시 6시. 퇴근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몰아서 할 수는 없나요? 몰아서는 할 수 없고, 네. 월말, 월초 이렇게 하면 몰아지잖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이라서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네, 말일 첫
예, 저처럼 일일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최소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월 말과 월 초에 딱 쓰면 두 개 붙잖아요. 예, 아무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금융 관련 직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작년에도 이제 채용 박람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어제도 부스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 자격증 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특별히 뭐 금융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격증 뭐 없이 입사를 했고요. 네, 오히려 그 입사 후에 자신의 업무 역량을 위해서 좀 자격증을 더 취득하시는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아마 금융협회 지원하시는 분들이 협회에만 그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또 지원을 많이 하시고 금융공기업, 뭐 은행 등 이제 다양한 여기 있는 기관들의 지원을 하실 텐데 그렇게 좀 폭넓게 취업 준비하시려면 금융 자격증은 사실 좀 요즘 많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채용을 위해서는 좋겠다. 저희 뭐 금융협회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담당자님께서는 없어도 되지만 요즘 많이 하니까 예, 있기 때문에 상대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격증 말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쌓겠다 혹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해보면 더 좋을까요? 그 제가 처음 답변 드린 것처럼 좀 금융협회에 꼭 필요한 뭐 경험, 직무적 역량 이런 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협회에는 좀 회원사들을 서포트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역량이라고 하신다면 좀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금융권 관련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저도 이제 금융 쪽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의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뭐 학회 공모전 자격증, 인턴 이렇게 요즘은 또 워낙 대학생 친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 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오히려 나에 대한 강점을 더 어필하는 게 더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신금융협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대 사항인 법학 및 상경 계열이 아닌 다른 전공자들이 보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일까요? 또 이제 자격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협회는 전문 자격증인 뭐 변호사나 회계사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뭐 따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법이나 뭐 금융 관련된 지식이 많으면 업무를 할 때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업무적으로 경험을 해봤거나 이런 점들을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 금융이나 뭐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관련 자격증 없이도 비교적 최근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다른 부분으로 다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따로 필기 시험을 없이 인적성 검사만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와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필기 시험이 없다는 거는 그 자소서에 좀 더 비중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법이나 금융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 사항들을 자소서에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합부를 위한 그런 시험보다는 인적성 결과를 가지고 면접에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향의 지원자인지 그걸 알려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성은 뭐 최대한 솔직하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면 또 안 되겠죠. 인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일관성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꾸미려다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자소서를 좀 깊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자소서 관련된 팁을 잠깐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에서는 그
일단 업권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전업권에서 어떤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그 이슈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좀 연결짓는 방향으로 그런 걸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생명보험협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협회 입사 지원서에 전문 자격증 외에 또 도움되는 자격증. 이번엔 질문들이 다 자격증 질문이 많네요. 자격증이 무엇이나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채용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문 자격증이 없으면 입사를 할 수 없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최근 3년간 이제 채용 결과를 좀 살펴보면 회계사나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입사한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자격증이 입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융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취득하시는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격증들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이 지원자가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아주 약간의 메리트는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정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따라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자격증이라는 게 내가 이 금융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격증 말고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없어도 괜찮고. 네, 그렇죠. 근데 보여줄 만한 나의 경험이 없으면 다른 거를 조금 더 권장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서류 전형 이제 탈락 컷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서 이제 갈리거든요. 사실 0.1점 차이로 이제 합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격증이 뭐 1점이라고 한다면 70점 커트다 69점이신 분들이다 싶으면 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10점, 20점을 주지는 않는다. 딱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협회는요. 보험 회원사들에게 어떤 업무를 좀 지원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생명보험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정책 당국하고 우리 생명보험사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나 금융위 같은 곳에서 생명보험 산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저희 생명보험 회사의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소비자 보호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손해보험협회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전한 보험 영업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부 자율규제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생명보험이라는 산업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도 저희가 전담해서 수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해보험협회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대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징. 되게 어렵네요. 좀 어렵네요.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네. 우대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징. 예. 저희 손해보험협회에서 우대하는 자기소개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희 협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지원자분들의 역량이 좀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이제 지원자분들 자기소개서 좀 보면요, 이제 워낙 많은 강점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본인들의 강점만을 계속 좀 나열하는 식의 자기소개서들이 있는데요. 뭐 물론 그런 자기소개서도 괜찮지만 이제 그래도 그것보다는 저희 협회에 지원하신 만큼 저희 협회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가지신 특장점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그런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신 자기소개서가 제가 좀 보면 항상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협회도 아시겠지만 모든 지원자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정말 평가자 한 분 한 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좀 가독성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평가자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시다 보니까 아주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어쨌든 가독성이 좀 좋은 자기소개서에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가독성이라는 게 좀 이제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신 사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이 자기소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글이 항상 나중에 평가가 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만 좀 상대적으로 조금 신경 쓰셔도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웃으면서 되게 평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상당히 가장 힘든 게 그 부분이잖아요. 자, 추가로 좀 질문 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뭐 손해보험 협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장단점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해 주셨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갖고 내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소스적인 부분은 저희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뭐 찾아보시겠지만 가장 정확한 자료는 저희 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매번 어떤 정책이나 제도 개선 과제가 있을 때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시거든요. 그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 업권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도 자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는 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본인이 저희 업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조금 필요하면 아마 평가자분들도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만큼 찾아봤다. 예.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질문 있네요.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질문도 나왔어요. 이것까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협회가 워낙 뭐 채용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이제 네. 정보가 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협회 면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다만 저희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매년 그 면접 방식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면접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실무 면접은 저희 일반 인성 면접과 PT 면접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다대다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인성 면접에서는 이제 보는 게 저희 지원자분들의 성향과 저희 협회의 업무가 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저희 협회에 얼마나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손해보험 협회다 보니까 손해보험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알아보셨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PT 면접인데요.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로 부여된 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수의 면접관에게 발표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임의로 주어진 과제다 보니까 이제 해당 과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또 뭐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임의로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본인이 잘 분석해서 본인의 생각을 잘 논리적으로 면접관들에게 설명하는지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2차 면접은 저희 임원진 면접인데요. 임원 면접은 뭐 일반 1차 일반 인성 면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면접관 분들이 임원분들로 이제 올라가시니까 이제 면접 질문의 뭐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평가하시는 그런 척도가 좀 더 고차원적인 뭐 가치관, 설득력,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더 큰 틀에서 평가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할 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사별로 2개씩 질문을 해봤고요. 이제는 공통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통 질문은 우리 계속하는 이 돌림판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처음이신 분들 계시니까 룰은 한번 그 구호가 있어요. 돌림판 하면은 이제 수동으로 돌리게 됩니다. 예, 그럼 그 나온 내용 가지고 저희가 우리 대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은행연합회에서 잠깐 먼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돌림판 한번 외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돌림판. 네, 뭐가 나올까요? 자, 한 번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돌림판. 네, 채용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 채용 부분은 이거 너무 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 유무가 또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거였어요. 우리 너무 자격증에 그렇게 집중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혹시 그 협회 중에서 이 자격증 있으면 좋다 하시는 뭐 그런 협회가 있을까요?
예, 눈치 보니까 없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했고 다른 질문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다면 어떤 지원자가 있었는지 그 지원자의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해요. 그 지원자가 어떤 준비를 했었고 혹은 어떤 답변을 했었고 혹은 어떤 자소서의 내용을 담았었는데 너무나 인상 깊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연합회.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원자께서 어떤 답변 주신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는 아무래도 저희한테 여러 번 지원을 해주셨던 지원자 같아요. 여러 번 지원해서 이제 필터를 하거나 그러진 않나 보네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네. 저희는 채용 규모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낯익은 지원자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지난 고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면접장에서 뵙다 보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런 지원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세 번째 지원하셨던 분은 지난번에 저희에 들어와서 저희 직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 좋다. 일단 여러 번 지원해도 괜찮다. 네, 전혀 필터링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님은 몇 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한 번에 예, 우리 김한자. 자, 우리 저축은행 중앙에는요. 네, 어떤 분이 기억 남나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제가 인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직접요? 네. 네네. 서류랑 필기를 통과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 동기의 학교 후배였는데 뭐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희 연차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근데 좀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왔는데 면접 준비를 위한 좀 팁을 얻고자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남는데 그 친구가 최종 합격을 해서 네, 지금 저희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들어보니 또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면접 전에 그 저축은행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직접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지원자로 네,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신입사원의 뭔가 열정 이런 걸 네. 그 직접적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전후 관계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서 열정이 보여진 게 아니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간 거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는 그 채용 담당자는 아니어가지고 아직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넘겨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아예 저도 이제 은행연합회하고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도 이제 5년 전인데요. 5년 전에 이제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다가 아깝게 떨어진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른 은행 쪽에 취업하셨다가 그 3년 후에 생명보험협회를 잊지 못해서 최종 면접까지 다시 올라온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그 이제 지원자분을 만났는데 근데 굉장히 그 간절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간절하고 꼭 붙고 싶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잘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간절함이 또 임원분들한테 좀 어필이 많이 돼서 지금 그 입사해가지고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도 뭐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뭐 면접 과정, 면접 내용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어제처럼 굉장히 면접날 오후에 소나기가 좀 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지원자분들 뭐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성 지원자 한 분께서 이제 우산이 있으신데도 이제 소나기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젖은 상태로 이제 네. 오셨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많이 긴장도 되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냥 옷매무새 툭툭 만지시고 준비하시더니 면접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하셨었거든요. 그분 지금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아마 사무실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독 우리 협회들은요 그 진성 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 우리 각사의 그 매력,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회사의 매력은 이거 같다. 그래서 찐 팬들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잠깐 제가 생각할 기회 드리고요. 우리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계속 우리 은행연합회 먼저 했으니까 거꾸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의 그냥 개인적인 매력입니다. 예, 뭐 인사 담당자 입장이 아니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제가 저희 회사 입사를 이제 생각했던 이유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조직 안정성을 좀 꼽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워낙 좀 현실적이고 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라서 입사할 때 최대한 좀 안정적인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뭐 제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는 저희 회사가 뭐 업무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직 규모 그리고 업권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어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 아마 지원자분들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저희 협회의 매력은요. 사실 저희 협회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막 뚜렷하게 뛰어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육각형이라고들 하잖아요. 만능인데요. 네. 네, 그 저희 협회가 뭐 하나 크게 뚜렷하게 뛰어난 건 없지만 모든 방면이 진짜 균형적으로 다 잘 잡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퇴사율도 거의 없고요. 퇴사하는 직원들도 거의 없고 제가 후배들한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취업 시장에서 인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협회들끼리 경쟁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금융업계 전반적인 걸친 우리 지원자들이 이제 다 지원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각형을 앞에서 뺏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고민하고 계셨군요. 네. 그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협회 그 회원사들을 대표하고 이제 금융회사들 중간에서 일하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좀 큰 무대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네, 좋네요. 네, 우리 저축은행 중앙회는요. 네, 저희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협회들도 비슷하실 텐데 일단은 서울에 근무한다. 뭐 서울에 아마 입사하면 계속 대부분은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저희 중앙에는 본점 지점이 따로 없어서 그냥 무조건 서울에 계속 있게 되고 진짜 큰 매력이긴 합니다.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슴 떨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정성을 계속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동감을 하고 아무래도 그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분들이 오시면 더 만족하고 다니실 수 있는 직장이 협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은행협회요. 아까 말씀해주신 진성 팬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은행 연합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개개인의 맨파워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추신 경력 지원분들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선별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개개인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인성이 정말 훌륭하시고요. 당장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만 해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저희 연합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축은행 중앙에서 한번 돌림판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구호해볼까요? 돌려판. 네, 한 번 더. 돌림판. 네, 2번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네, 2번 질문 나왔는데요. 자,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신입 지원자들 혹은 경력도 괜찮습니다.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태도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행연합회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역량은 아까 경력직 위주라고 해서 그런 근무 경험을 가장 중시하게 보고 있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 연합회는 이제 순환보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담당 업무가 종종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업무를 피상적으로만 하게 되면 이제 은행 실무자분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원은행분들의 만족도도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몰입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신입선의 역량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꼼꼼함 그리고 좀 친화적인 성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페이퍼 워크를 많이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문서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회 기간이나 회원사 그리고 타 부서랑 업무 협조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도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둥글둥글한 게 잘 지내는 성격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저희도 역량은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태도를 좀 말씀드리면은 좀 적응력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업무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뭐 회계 업무를 하다가 오후에는 법률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럼 또 이런 저희도 업권의 행사 같은 걸 준비하고 다양한 업무를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적응력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부분에서 태도 관련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역량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논리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 특성상 이제 금융당국이나 이제 국회나 이런 그 유관기관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설득하는 작업이거든요. 저희 생명보험 업권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페이퍼에서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꼼꼼하게 들어가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논리력을 기르는 연습을 좀 이렇게 많이 해두시면 입사하셔서 업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이제 역량적으로는 소통 능력을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른 금융협회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손해보험 업의 특성상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거든요. 뭐 정부 부처, 저희 회원사, 유관기관, 저희 협회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분들하고 접촉하게 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저희 쪽에 가급적이면 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금융협회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영상으로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응원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업 과정이 정말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강점을 찾아서 잘 어필하신다면 이제 분명히 원하시는 잡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업 준비하시면서 다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그런 괴로운 순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과정이 다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오늘도 힘을 내보자 이렇게 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금융권 채용 박람회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 지금 벌써 목표에 상당히 많이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인과 맞는 회사들을 좀 찾길 바라시고 저희 우리 협회도 좋은 인연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해보다 올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여러분의 장점을 알아주는 회사가 꼭 한 군데는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기지만 꼭 힘내셔서 취업 성공하시고요.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멋진 금융권 선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항상 제 주변에도 보면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가 됐든 원하는 바를 이루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권 채용 박람회 직접 방문하시고 또 유튜브까지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 끝까지 잃지 마시고 끊임없이 문 두드리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분의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금융협회와 한 이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끝이 아니죠.
이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네,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보험사 두 섹션 그리고 금융 투자 기업 두 세션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1시에는 교보 생명보험, 그다음에 NH 농업생명, 그다음에 신한 라이프 생명보험, 삼성 생명보험 이렇게 4개 보험사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